오늘 오후 2시에요. 한동훈 전 대표는 국회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정치 입문 2년 만에 당적이 박탈됐죠. 그래서 어떤 말을 할지, 향후 계획을 밝힐지 많은 언론이 관심을 가졌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저는 제명당했습니다. 저를 제명할 수는 있어도 국민을 위한 좋은 정치의 열망을 꺾을 수는 없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우리가 이 당과 보수의 주인입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다려 주십시오. 저는 반드시 돌아옵니다. 예, 생각보다 메시지가 짧아서 현장에 있던 기자들도 그 국회 다른 부스에서 보고 있던 다른 사람들도 조금 더 내용 없어? 이렇게 좀 궁금해하기도 했다는 전언도 있는데 홍석준 의원님 반드시 돌아온다고 했거든요. 네. 돌아올 방법이 없는 건 아니죠. 그렇죠. 예. 사실 이제 정당 생활을 해보면은 이게 부부싸움하고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칼로 몰배기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내일의 상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제명을 해서 이제 5년 이내는 돌아올 수 없다는 당헌 당규가 있지만 그러나 또 뭐 최고위원회 결의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얼마든지 단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뭐 확정적인 어떤 상황보다는 앞으로 한동훈 전 대표의 어떤 정치적인 활동 그리고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결과가 새롭게 반영될 여지도 이제 많을 것 같은데 오늘 저는 저런 메시지는 바람직하다 봅니다. 왜냐하면 당을 사랑하고 돌아오겠다 그런 어떤 메시지를 던진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 뭐 무소속 어디 뭐 출마설 이런 것은 뭐 저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앞으로 당을 위해서 비록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 좀 불리한 그리고 받아들일 수 없는 처분이 있다 할지라도 당을 위해서 선당후사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이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한동훈 대표의 어떤 정치적인 앞날에 저는 도움이 될 거다. 그런 것이 결국은 당원들한테도 보이는 어떤 그런 어떤 시각을 저는 좋게 할 가능성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어떤 그 활동, 행동하는 것들이 굉장히 좀 중요한 의미를 가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재입당 신청을 하고 최고위원회가 의결하면 다시 5년이 안 지나도 돌아올 수 있다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시죠? 네. 김유정 의원님, 그런데 한동훈 전 대표가 이 방법으로 돌아올 가능성은 클까요? 지금 이 지도부 체제에서 최고위에서 다시 논의해 주세요라고 하면서. 그건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건 이제 통상적인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지도부에서 최고위에서 결의만 하면 다시 복귀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열린 결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뭐 가능할 수 있겠지만 그 전에 뭔가 이루어지겠죠. 오늘 회견은 굉장히 짧고 또 질의응답도 안 했잖아요. 그래서 I'll be back 회견, 터미네이터 회견인가 뭐 이런 생각도 했는데 반드시 돌아오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언제 어떤 방법으로 돌아올지는 얘기는 못했거든요. 네. 이제 그게 아직까지 모든 게 그 미정이니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을 텐데 뭐 신당 창당 이런 뭐 여러 가지 그 추론들이 나왔습니다만 신당 창당은 아닐 것 같아요. 왜냐면은 우리가 이 당과 보수의 주인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장동혁 당권파는 진짜 보수가 아니라는 거죠. 당의 주인도 아닌 것이고 그 방향이 맞지 않다는 것을 굉장히 짧은 여러 가지 문장 안에서 강조를 했던데 저는 일단 지방선거가 지금 이런 식이면 오세훈 시장도 여러 가지 우려를 표했고 자멸로 가고 있다. 장동욱 사퇴해라. 장동혁이죠. 사퇴해라. 이런 얘기까지를 오세훈 시장이 오늘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보면은 이 지방선거가 굉장히 어두워졌다. 전망이. 그런 점에서 그 지방선거 후에 비대위로 갈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그때 되면 어떻게 정치적 상황이 변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길게 정치를 본다면 반드시 이번 재보선이나 뭐 지방선거에서 승부를 보려고 하지 말고 내년 재보선도 있고 총선도 있고 대선까지 쭉 가는 길목에서 어떤 변수가 드러날지는 누구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는 차제에 차라리 뭐 징계 수위를 낮춰가지고 뭐 당원권 정지 6개월, 1년 이렇게 하면 차라리 오도 가도 못하고 더 힘들어졌을 거예요. 차라리 제명이 홀가분할 겁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래서 본인이 이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키워준 법무부 장관, 뭐 비대위원장, 뭐 대표 이런 딱지를 확실하게 정리를 하고
본인 스스로 정치 근력을 키워나가는 그런 그 길목에 서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본인이 아마 정치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이제는 나서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광재 의원님. 예. 신당 창당 가능성은 적다고 김유정 의원은 봤거든요. 왜냐면 아까 저도 이렇게 우리 국어 시험 보듯이 우리가 이 당과 보수의 주인이다라고 말한 걸 보면 이 당을 언급했으니까 새 당을 꾸릴 것 같지는 않다는. 뭐 그럴 가능성은 정말 낮다고 생각합니다. 예. 더군다나 뭐 2028년 총선까지는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신당 창당을 해서 정치적 공간을 마련한다는 건 사실 좀 쉽진 않은 결정 같습니다. 예. 더군다나 지금 뭐 16명의 친한계 의원이 그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그 가운데 상당수가 비례대표 의원이잖아요. 비례대표 의원의 정치적인 한계도 있기 때문에 예. 신당 창당 어렵다고 보고요. 한동훈 전 대표가 오늘 저는 제명당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제명당했다라는 것은 글쎄 첫 번째 문장이 뭐가 나올까에 궁금했는데 국민의힘 뭐 장동혁 지도부가 저를 오늘 제명했습니다. 이런 그 주체 표현이 아니라 이게 수동태 표현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일종의 본인이 정치적으로 보복을 당하고 있다. 정치적인 서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점을 좀 강조하려고 했던 것 아닌가 싶고요.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논의는 사실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계엄에 반대하고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들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그 인물을 한동훈 전 대표로 놓고 예. 그 부분에 대한 정치적인 권력 싸움의 한 결과라고 봅니다. 앞으로 과거에도 그랬죠.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계기로 해서 탄핵에 반대했던 사람과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들 보수 진영 내에서 갈등했었고 뭐 분단까지 있었잖아요. 앞으로 이 관점에서 꽤 오랫동안 보수 진영의 헤게모니를 놓고 진영 내의 갈등이 경쟁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예상해 봅니다. 예. 이가혁 라이브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는 평일 오후 5시 TV와 유튜브로 실시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